어젯밤 꾼 꿈, 단순한 우연이 있을까요? 김포공항에서 꿈속 장면이 그대로 펼쳐졌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갑자기 긴장감으로 가득 찬 순간, 지은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은이라고 해요. 올해 17살이고 서울의 한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어요. 제 하루는 평범하기 짝이 없어요. 학교에서 수업 듣고 집에 오면 엄마를 도와 동네 작은 잡화점을 운영하고 가끔은 동네 아이들에게 영어 과외를 해주는 게 제 일상이죠. 누군가 제 삶을 들으면 아마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치겠죠. 하지만 저는 이 평범함이 꽤 마음에 들어요. 적어도 지금까지는요. 제가 다니는 학교는 집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예요. 이른 아침에는 학교에 가기 전에 엄마를 도와 가게 문을 열고 해요. 아침 일찍 사람들이 빵과 우유를 사러 오는 시간이 있어서 엄마 혼자 다 하기엔 좀 힘드니까요. 엄마는 늘 공부가 우선이다 라고 말하시면 저도 제가 도와드릴 때면 항상 고마워하셨어요. 엄마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할 때면 가끔은 내가 더 열심히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잡화점에 오는 손님들은 늘 비슷비슷해요. 근처 직장인, 아이들, 할머니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자주 오는 꼬마 아이들인데 이 녀석들이 참 귀여워요. 한 번은 초콜릿을 손에 든 채 계산을 안 하고 나가려고 해서 제가 불러 세웠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눈물을 글썽거리며 돈이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서 그냥 주려고 했는데 엄마가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결국 아이는 집에 가서 돈을 가져왔고 그 뒤로는 항상 저를 보면 손을 흔들며 인사해요. 이런 사소한 일들이 저에게는 소중해요. 학교에서는 평범한 학생으로 보이겠지만 사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가끔 교실 창문을 통해 밖을 보면서 저 길 끝엔 무엇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매일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발걸음은 모두 제각각이고 저는 그런 것들이 참 궁금해요. 제 친구들은 저보고 너는 생각이 너무 많아 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냥 이런 삼삼을 좋아해요. 저녁이면 반에서 영어 과외 준비를 해요. 근처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몇 명 있는데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는 민수예요. 민수는 처음에는 영어를 정말 싫어했어요. 단어를 읽는 것도 힘들어했고 수업 시간 내내 하품만 하던 아이였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좋아하는 만화를 영어로 보여줬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민수는 눈빛이 바뀌더라고요. 선생님, 저 이거 해볼래요 하면서 스스로 문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제가 아이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져요. 사실 저는 이렇게 작은 일상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워요. 엄마와의 대화, 가게 손님들과의 짧은 인사, 친구들과의 농담. 이런 것들이 제 하루를 만들어가요. 하지만 저도 가끔은 내 인생에도 특별한 일이 일어날까? 하지만 영화에서도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주인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휴가를 받아서 부산에 있는 외할머니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제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할머니 댁에 가는 것은 언제나 설레는 일이었어요. 부산은 저에게 있어 두 번째 고향 같은 곳이에요. 어릴 적 여름방학 때마다 할머니 댁에서 보낸 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르거든요. 좁은 골목길을 뛰어다니며 친구들과 놀던 기억, 할머니가 손수 만든 김치를 먹으며 웃던 기억들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할머니를 뵐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좀 달랐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는데도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했어요.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냥 여행을 앞두고 느끼는 긴장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떠나지 않았어요. 잠들기 전 저는 늘 핸드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해요. 그런데 그날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서울의 밤하늘이 유난히 조용해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서 사람들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고 멀리서 자동차 경적 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모든 게 고요하게 느껴졌어요. 잠결에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꿈이었어요. 고만에 도착해 캐리어를 끌고 가는 장면,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고만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뛰기 시작했고 누군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쳐요 라고 외쳤어요. 그 순간 귀를 찢는 듯한 폭발음이 들렸어요. 눈앞에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 사이에서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어요. 그는 회색 청장을 입고 있었고 눈을 감은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너무 생생해서 꿈이라는 걸 깨닫기 어려웠어요. 제가 깨어났을 때는 한밤중이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꿈이라는 걸 알면서도 여운이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이게 대체 무슨 꿈이야? 라고 혼잣말을 하며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하지만 이내 스스로를 달랬어요. 아마도 최근에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요즘 학교에서 시험 준비로 스트레스가 많았으니까요. 그냥 우연히 꾸게 된 이상한 꿈이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침이 될 때까지 꿈속의 장면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특히 그 남자의 얼굴이요. 그는 낯선 사람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기분이 계속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며 억지로 잠을 청하려 했지만 결국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여전히 피로가 가시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할머니를 뵈러 가는 생각에 억지로라도 몸을 일으켰어요. 엄마는 제가 피곤해 보인다고 걱정했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다고 대답했어요. 그냥 어젯밤 꿈 때문에 그래요. 별거 아니에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짐을 챙기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출발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어요. 버스 정류장에 서 있을 때도 꿈속의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괜히 신경 쓰지 말자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그날의 꿈은 어쩐지 평범하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버스에 올라타서 창밖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공항에 도착했어요. 아침 일찍 집을 나서며 서둘러 600일 버스를 탔어요. 평소 같았으면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나름의 힐링 시간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서울의 풍경을 구경하거나 이어폰을 꽂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머리를 비우는 것이 일상이었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창문 밖으로 펼쳐진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머릿속은 어젯밤 꿈에서 보았던 장면들로 가득했어요. 스쳐 지나가는 빌딩들과 바쁘게 걸음을 옮기는 출근길 사람들은 마치 흐릿한 그림처럼 보였어요. 왜 이 꿈이 이렇게 생생하게 남아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계속 떠올랐어요. 애써 그냥 꿈일 뿐이야. 지나치게 의미 부여하지 말자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버스 안에서는 평소처럼 익숙한 풍경과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날따라 모두 낯설게 느껴졌어요. 옆자리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학생, 전화 통화를 하며 웃고 있는 직장인, 그리고 손에 커피를 든 채 졸고 있는 승객들. 그들의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너무 멀게만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그들과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버스가 김포공항에 도착하자 마음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공항에 들어서니 주말 아침의 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가족 단위로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 무거운 출장 가방을 끌며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335 모여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는 승객들까지. 그런 모습을 보니 내가 괜히 혼자 심각했던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 혼자 이상한 꿈을 꾸고 이렇게 신경 쓰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억지로라도 밝은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야 이곳의 평범한 일상에 동화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체크인 카운터를 향해 걸어가던 중 문득 저 멀리서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말쑥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양옆에는 2명의 보디가드로 보이는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그들은 누군가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어요. 저 사람. 어젯밤 꿈에서 봤던 그 사람 아니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꿈에서 본 사람이 실제로 나타나다니 마치 꿈이 현실로 이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 표정, 그리고 정장까지 꿈속에서 봤던 모습과 너무도 똑같았어요. 혹시 제 착각은 아닐까 싶어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봤지만 확신이 들었어요. 그 사람은 분명 제가 꿈에서 본 사람이었어요.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놀라 얼른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혹시 제가 그를 너무 오래 쳐다봐서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됐거든요. 하지만 제 시선은 자꾸 그쪽으로 돌아갔어요. 무언가 끌어당기는 듯한 강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는 보디가드들과 함께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정확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들리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표정과 몸짓만 봐도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특히 그의 표정에는 긴장감과 결단력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점점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면 꿈에서 본 그 혼란스러운 장면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 뭔가 행동해야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과 그냥 지나가자. 괜히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건 싫어.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충돌했어요. 그를 계속 바라보면서도 저는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평범한 일상 속에 흐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제게는 무언가가 일어나기 직전의 긴장감이 가득 찬 순간으로 느껴졌어요. 체크인 구역을 지나가던 중 무언가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어요. 대합실 의자 옆바닥에 검은색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 가방은 낡은 듯 보였고 표면에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어요. 공항의 깔끔하고 정돈된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순간 발걸음이 멈췄어요. 왜인지 모르게 가방이 눈에 띄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 장면은 어젯밤 꿈에서 봤던 장면과 너무나도 비슷했어요. 꿈속에서의 혼란스러운 공항, 낯선 남자, 그리고 이 검은색 가방. 모든 게 연결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저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마음속에서 계속 불안감이 피어올랐어요. 가방을 보고 있자니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이건 단순히 누군가 실수로 두고 간 가방일까? 아니면 혹시 문제가 되는 물건이라면 어떡하지? 고맘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런 상황에서 작은 실수라도 큰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동안 그대로 서서 가방을 바라봤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가방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어요. 오가는 사람들, 대화 소리,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안내 방송까지 고맘은 여전히 일상적이고 분주해 보였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어떡하지? 이걸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걸까? 머릿속에서 자꾸 2가지 선택지가 교차했어요. 한쪽에서는 직원에게 바로 말해야 해. 혹시 모르는 상황이니까. 라고 말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괜히 민감하게 굴지 말자. 그냥 우연일 뿐일 거야. 라고 말했어요. 결국 저는 천천히 가방 쪽으로 다가갔어요.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가방이 생각보다 더 낡아 보였어요. 누군가 이 가방을 오래 사용하다가 여기 놓고 간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가방 주변을 살피다가
문득 꿈속에서 느꼈던 그 섬뜩한 기분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때 제가 꿈에서 본 혼란스러운 장면들이 점점 더 선명하게 떠올랐죠. 가방 근처에 서 있는 게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이라도 직원에게 말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괜히 소란을 피우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혹시 그냥 평범한 물건이라면 괜히 제가 민폐를 끼치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저는 그 남자에게 다가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제가 하려는 이야기가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꿈에서 본 사람에게 현실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나 정말 이상하게 보일지도 몰라. 하지만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한 직감이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니 그의 모습이 더 뚜렷하게 보였어요. 단정한 회색 정장과 나이에 걸맞은 중후한 분위기가 그의 품격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내뿜는 무언의 위압감에 저는 조금 주눅이 들었어요. 그의 옆에 서 있는 보디가드들은 몸집이 크고 단정한 복장으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은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느끼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 순간 그의 눈썹이 약간 올라가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의 옆에 서 있던 보디가드들은 즉각적으로 저를 주시했어요.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의 순간 심장이 덜컥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보이며 얼른 말을 이었어요. 아무런 악의는 없어요. 그냥 할 말이 있어서요. 그제야 그는 약간의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했어요. 무슨 일이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에는 경계심이 여전히 남아있는 듯 했어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어젯밤 꿈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요. 조금 이상한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 꿈에서 뵌 것 같아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얼굴에는 미세한 변화가 스쳐 지나갔어요. 눈썹이 살짝 올라가고 그의 시선이 저를 더 날카롭게 분석하듯 바라보는 듯 했어요. 꿈이요? 저를 봤다고요? 그는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다시 물었어요. 그의 반응에서 저는 약간의 흥미와 긴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꿈속에서 본 장면을 최대한 정확히 설명하려고 했어요. 공항이 혼란스러웠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폭발 같은 일이 있었는데 회색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게 바로 당신이었던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들은 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해 보였어요. 꿈이다.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고개를 약간 떨궜어요. 그리고는 다시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가씨, 혹시 영화 많이 보나요? 요즘 드라마에서도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의 말투는 가벼웠지만 그의 눈빛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반응에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아, 물론 영화도 좋아하긴 하지만 이건 그냥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정말 이상한 꿈이었고 뭔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제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도 제 진심을 느낀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다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냥 우연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알려줘서 고마워요.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와의 대화가 끝난 후에도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그의 태도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마음 깊은 곳에서 제 이야기를 신경 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아무 일도 아니길 바랄 뿐이야. 라고 스스로 들으며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문득 제 시야에 이상한 장면이 들어왔어요. 체크인 구역 근처
검은색 가방 옆에 몇몇 남자들이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 행동하고 있었어요.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피면서 서로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이 평범한 여행객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처음엔 그저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고망은 늘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고 모든 행동이 특별히 의심스러울 이유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가방 쪽을 계속 주시하며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하는 듯한 모습을 보고 나니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한참 동안 주위를 살피더니 갑자기 빠르게 자리를 떠났어요. 마치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는 뜻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강한 직감이 들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어.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야. 저는 옆에 있는 스모 씨의 손목을 얼른 잡았어요. 이봐요.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남자들 보셨어요? 그리고 저 가방도요. 이건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돌려 가방 쪽을 바라보았어요. 그래도 이건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괜한 소란을 일으키면? 그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진짜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냥 제 느낌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제 말에 그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어요. 그의 보디가드 중 한 명이 저희 쪽으로 다가와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방금 본 남자들에 대해 설명하고 검은 가방이 얼마나 수상해 보이는지 얘기했어요. 보디가드들은 제 말을 듣고는 즉시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때 고망 스피커에서 비행기 출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각자의 일정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그 평범한 일상이 점점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이곳이 곧 위험해질지도 몰라. 지금 뭔가 해야 해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스모 씨, 우리 지금 당장 이 자리를 떠나야 해요. 농담 아니에요. 저는 그의 손목을 다시 붙잡으며 간절히 말했어요. 제 목소리에는 이미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는 제 말을 듣고 잠시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당신 말대로 해보죠. 하지만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밝혀지면 그땐 당신이 책임져야 해요. 그는 반쯤 농담 섞인 말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그는 곧 보디가드들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우리는 서둘러 체크인 구역에서 벗어나 공항 보안 요원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저는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스모 씨를 따라갔어요. 한편으로는 조금 안도감이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방 근처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아 불안했어요. 우리는 서둘러 보안 검색대 쪽으로 향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각자의 일정에 바쁜 모습이었지만 제 안에는 점점 더 커지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것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고 고만의 소음마저도 희미하게 들리는 기분이었어요. 보안 요원들이 있는 곳에 도착하자 스모 씨의 보디가드 중 한 명이 나서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쪽 체크인 구역 근처에 수상한 가방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확인했는데 아무도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걸 조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프로답게 상황을 전했어요. 하지만 보안 요원들은 처음에는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듯 했어요. 수상한 가방이요? 이런 일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보통 승객들이 실수로 가방을 놓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라고 한 보안 요원이 무심한 태도로 말했어요. 그의 반응에 저는 속이 타들어 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위험한 물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설득력 있게 들리도록 노력했어요. 그 가방은 방치된 것 같지 않고 주변에 이상한 행동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꼭 확인해 주셔야 해요. 그러나 보안 요원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라며 마지못해 응답했어요. 그의 반응은 마치 이건 그저 과민 반응일 뿐일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스모 씨의 보디가드 중 한 명이 다시 나셨어요. 이건 단순히 과민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 팀은 이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가방을 철저히 검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보안 요원들은 마침내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국 보안 요원들은 가방을 확인하기 위해 장비를 가져왔어요. 그들이 가방 쪽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고막 내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긴박하게 느껴졌어요. 보안 요원들이 가방 근처에 도착했을 때 한 명이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가방을 살폈어요. 그는 무전기를 통해 추가 지원을 요청했고 주변을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이쪽 지역은 당분간 통행을 제한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라는 안내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저는 멀찍이 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어요. 가방을 열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했어요. 스모 씨 역시 굳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보디가드들도 주위를 경계하며 눈빛을 교환했어요. 보안 요원들이 가방을 열었을 때 모든 것이 마치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가방 안에서 나온 것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낯선 전선들이 얽혀있는 기계 장치가 들어있었고 빨간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누가 봐도 위험한 물건, 즉 자작 폭발 장치였어요. 순간 고만이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급히 무전기를 들어 위험 물체 확인, 즉시 지원 요청. 이 지역을 봉쇄하십시오. 라고 외쳤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과 어전시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다른 요원들은 재빠르게 주변 승객들을 안전구역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했어요. 스피커에서는 긴급 대피 방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현재 보안 문제로 인해 공항의 일부 지역이 폐쇄됩니다. 모든 승객께서는 안내에 따라 안전구역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자마자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손은 떨리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제 옆에서 스모 씨는 단단히 입을 다물고 굳은 얼굴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보디가드들은 주변을 경계하며 그를 보호하려는 자세를 취했어요. 잠시 후 경찰과 폭발물 처리반이 빠르게 현장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전문 장비와 방호복을 갖추고 있었고 단호하면서도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현장은 저희가 인수하겠습니다. 모두 안전한 거리로 물러나 주세요. 라는 지시가 떨어졌어요. 폭발물 처리반의 한 요원이 천천히 가방 쪽으로 다가갔어요. 저는 그 순간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긴장했어요. 주변은 점점 더 고요해졌고 공항 전체가 숨죽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모두가 그 요원의 작은 움직임 하나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몇 분이 지나지 않아 폭발물 처리반이 무전을 통해 장치를 안전하게 해체했습니다. 더 이상 위험은 없습니다. 라고 보고했어요. 그 순간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과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을 부여잡고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이게 끝난 거겠죠? 저는 스모 씨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네요.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엿보였어요. 모든 일이 끝나고 고만의 분위기는 차츰 안정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며 다시 일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듯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그날의 긴장감과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손에 남아있는 떨림을 멈추려 노력하며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스모 씨가 저를 향해 다가왔어요. 지은 씨, 그쪽도 많이 놀랐을 텐데 잠시 시간을 낼 수 있을까요? 제가 한 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경계심 많던 모습과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공항 내 작은 카페로 들어갔어요. 공항의 혼잡했던 분위기와는 달리 카페는 조용하고 따뜻했어요. 커피를 주문한 뒤 테이블에 앉아 그는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오늘 일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는 한 손으로 커피잔을 들고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는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지난 몇 년간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사람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쓸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더군요. 그게 세상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점점 사람들에게 마음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의 내면에 깊은 상처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겉으로는 성공한 CEO로 보이지만 그 속에는 많은 고민과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는 듯했어요.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오늘 당신을 보면서 그동안 제가 너무 사람들을 쉽게 판단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 보였어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없는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은 그걸 완전히 뒤집어 주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용기를 받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얼굴이 조금 붉어졌어요. 사실 저도 용기를 냈다기보다는 그냥 해야 한다고 느꼈을 뿐이에요. 그저 지나쳤다면 더 큰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목소리는 아직도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행동할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어도 마음속에서 해야 한다고 느껴서 움직이는 것, 그런 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아닐까요? 그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저는 제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저 평범한 학생이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하지만 오늘 저는 작은 선택과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덕분에 저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세상에는 아직도 진심으로 좋은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의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하면서도 따뜻함이 묻어나왔어요. 카페를 나설 때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솔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세상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만드니까요. 그의 말은 제 마음 깊이 새겨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편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오늘 하루는 정말 믿기 어려운 경험들로 가득했어요. 평범했던 아침이 이렇게까지 극적으로 바뀔 줄은 상상조차 못했죠. 버스 창문을 통해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여전히 익숙했지만 오늘의 저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문을 열어주셨어요. 무사히 다녀와서 다행이다. 공항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
엄마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놀람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하며 엄마를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우리 딸이 그런 큰일을 겪고도 이렇게 침착하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담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켜자 제 이름이 적힌 기사와 동영상들이 이미 인터넷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었어요. 김포공항의 영웅, 한 소녀의 용감한 행동이 비극을 막다. 이런 제목들을 보니 어쩐지 낯설고 어색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과하게 칭찬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친구들에게서도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지은아, 너 진짜 대단하다. 기사 봤어. 너 영화 주인공 같아. 우리 친구가 이런 일을 하다니 믿기지 않아. 친구들은 하나같이 놀랍고 감탄하는 반응을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웃으며 별일 아니야.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답했어요. 사실 저는 주목받는 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관심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이번 일을 통해 누군가를 돕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는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걸로 됐지 뭐,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다음날 학교에 가자마자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저를 둘러싸며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를 꺼냈어요. 지은아, 내가 진짜 멋진 일을 했다는 거 알아?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선생님은 진지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며 저를 칭찬하셨어요. 친구들은 우리 반에서 이런 영웅이 나올 줄이야 라며 농담 섞인 칭찬을 이어갔어요. 저는 부끄러워하면서도 그냥 웃으며 넘겼어요.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고망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제게 보낸 메시지를 이었어요.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온 메시지에는 감사와 응원의 말이 가득했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무사히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같은 용감한 분이 세상에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런 말들을 보면서 제가 했던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내가 이 일을 제대로 해낸 걸까? 라는 의문도 있었지만 그래도 결국 모두가 무사했으니 잘한 일이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버스가 다리 위를 지날 때 한강 위로 반짝이는 조명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세상을 바꾸는데 거창한 행동이 필요한 건 아니야. 그냥 한 번의 작은 용기, 한 번의 결정이 누군가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야. 오늘의 사건은 제게 그런 깨달음을 주었어요. 집에 도착한 후에도 계속해서 많은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어요. 비록 제가 원해서 주목받는 사원은 아니었지만 이번 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로 다짐했어요.